저희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 삶과 죽음,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말이잖아요. 네, 교수님께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쭐게요. 교수님은 만약에 죽는다고 했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죽는 게 낫다, 모르고 죽는 게 낫다, 어느 쪽이신가요? 네, 주로 제가 다른 분들에게 하는 질문인데 오늘은 제가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자주 생각해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사도 할 수 있고 네.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2010년 국립암센터의 설문조사를 보면요. 실제 말기 환자의 96%는 내 죽음을 미리 알기를 원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말기 암 환자인 거를 알리기를 잘했다라는 이런 결과가 80%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내 죽음을 알고 싶어 하는 환자들도 많고 또 알리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의료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남은 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남은 생을 좀 더 행복하게 또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이죠. 화순 전남대병원 권역 호스피스 센터 센터장이신 심현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심현정입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제주 지역 권역 호스피스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이해입니다. 병원을 영어로 하면 호스피털이잖아요. 근데 이 호스피털과 호스피스, 뭔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병원이라고 하면 급성기나 만성기 환자, 모든 환자를 치료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호스피스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호전시킬 수 없는 말기 질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 호스피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보통 호스피스라고 하면 임종을 앞둔 분들이 받는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호스피스는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증상을 개선시키기 어렵거나 완치가 어렵다고 판단된 말기 환자들의 신체적 증상을 치료하는 현대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말기 질환, 호스피스 대상자를 법률로서 정해두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말기암, 그리고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저희가 에이즈라고 하는데 에이즈 네. 환자, 그리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 만성 간 질환자 이런 환자들에 한해서 저희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단순하게 그냥 말기 암 환자들만 네. 해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대상들이 좀 폭넓었네요. 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호스피스 기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통증을 포함한 환자의 증상을 빨리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말기 질환이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호스피스 전문 팀을 이루어서 환자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람들이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관련해서 뭐 간병인 문제나 비용 문제 그리고 퇴원과 관련해서 오해를 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오해는 아무래도 호스피스는 죽기 직전에 가는 곳이고 막상 뭐 해주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 조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환자가 남은 생을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게 여러 가지 요법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에 의하면 호스피스 치료를 잘 받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라는 의학적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경제적으로 꽤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 경제적인 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데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 기관은 건강보험으로 전부 다 커버가 되고 있고 특히 암 환자는 본인 부담 5%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을 때 입원비의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간병에 대한 부담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간병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간병 어려움이 있으신 환자들은 저희가 그런 기관으로 연계해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네. 혹시나 입원을 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입원할 수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족과 같이 지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최대한 갖도록 장려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하필이면 요즘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네. 너무 많은 가족과 함께 지내실 수는 없고 네. 코로나 검사를 마치신 가족 한 분이나 두 분 정도가 음. 옆에서 간병을 같이 하시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저희가 1인실 임종실을 사용하면서 네. 조금 더 많은 가족들과 함께 음. 작별 인사를 나누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호스피스 서비스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환자 본인이 자기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질환이 말기이고 더 이상의 치료가 질환의 경과를 크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받아들이시면 네. 본인이 이제 주치의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환자를 치료하시는 주치의가 정말 이 환자가 말기가 맞는지 재평가를 하실 것이고 그 후에 말기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저희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에 협진을 해주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 환자가 어떤 서비스 유형, 그러니까 입원해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으실 건지 네. 가정형 호스피스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자문형 호스피스가 맞을 건지 판단을 해서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역이 조금 먼 곳에 사시는 경우에는 집 근처 가까운 전문기관과 직접 연계해 드리기도 합니다. 네. 이 호스피스를 뭐 그냥 동네 근처 병원에 가면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느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기관을 직접 지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2022년 현재 107개 기관 정도가 전문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광주 지역에는 3개의 기관, 성요한병원, 기독병원, 그리고 보훈병원 이렇게 3개 기관이 전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네. 전남 지역에는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전남제일요양병원, 순천의료원, 상가롤러병원 이렇게 4군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누구나 생애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환자들의 신체적인 고통을 덜어드리며 심적인 부담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하면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통해서 남은 생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죽음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또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전환해서 남은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 메아리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